네, 이번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내용은요? 네,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는 악재와 호재를 각각 하나씩 풀었죠. 호재와 악재의 크기를 제가 생각하는 악재와 호재의 크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악재였습니다. 우산 신탁 등에 대한 그 고질적으로 운영되던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서 제한을 주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관련 ETF가 급락했었습니다. 세계 증시는 그리스 악재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100b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50bp도 아니고 100bp였습니다. 뭔가 매우 강한 의지가 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중국 시장도 지금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제한이라고 하는 악재와 100bp나 되는 지준율 인하, 이 두 개 재료가 어떤 게 더 큰 재료일까요? 지금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준율 인하가 더 큰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저는 레버리지 제한이 좀 더 현실적인 악재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하락폭이 다소 제한되고 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증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증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우산 신탁의 정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보죠. 제가 얼마 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신용 물량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신용 물량이 커지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우산 신탁이었습니다. 이 작년에도 한동안 문제를 만들었던 WMP라고 하는 일종의 자산 신탁 기억하실 겁니다. 우산 신탁은 WMP, 즉 자산 신탁 투자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 위기를 만들었던 주범 CDO처럼, 그러니까 우산 신탁 역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트렌치와 하부 트렌치로 구성돼서 마치 신용 리스크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은행들은 부자들에게 대략 7-8% 정도 되는 고정금리 상품인 WMP를 판매합니다. 요건 고정금리입니다. 고금리를 주려면 당연히 리스크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부자들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분리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상부 트렌치와 리스크를 부담하는 하부 트렌치로 말이죠. 하부 트렌치는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상품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고위험을 또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상부 트렌치의 투자자들에게 연간 7-8% 정도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면 모든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하부 트렌치에서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배분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리스크는 몽땅 하부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상부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상부 트렌치는 매우 안전해 보이죠. 고정금리로 하부 트렌치에 대출해주는 형식이니까요. 잘못될 경우에 우선적인 청산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치 과거 미국의 CDO처럼 위험은 마치 하부 트렌치가 모두 짊어지고 있고 상부 트렌치는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레버리지죠. 하부 트렌치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 자신의 돈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투자한 자산이 오를 경우에 3배나 수익을 더 빨리 취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증시라는 것이 항상 올라만 가는 건 아니죠.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부분이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과거 미국의 CDO가 그랬듯이 그 위험은 상부 트렌치에게도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에 중국 증시를 강타했던 두 개 이벤트를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는 오늘도 매우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좀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중국 증시에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자금 유출이 2분기 내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는 최근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매우 큰 우산 신탁과 같은 개인들의 레버리지 자금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에 만약에 제한을 가한다면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중국 증시는 이론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bp의 지준율 인하가 호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금리 정책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지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당장 지준율을 하락시켰다고 해서 뭐가 당장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제한 소식은 즉시 사다리를 걷어차는,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기왕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설명드렸던 CDO식 트렌치로 위험을 가르는 선진 투자 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의 우산 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위험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주가는 놀랍게도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 증시는 레버리지로 인해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은 레버리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다소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됩니다.